So the store owners, they move. Us watching the trick. I've been using heroin for about 2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예요. 부, 야망, 기회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스카이라인 아래에는 거의 아무도 마주하려 하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어요. 노숙은 이곳에서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거리 위에 새겨진 가혹한 현실이에요. 호화 고층 건물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단순한 경제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걸 말하면 어떨까요? 거리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뒤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생존과 절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사회가 등을 돌릴 때 어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돼요. 도시가 선택지를 모두 잃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세계 초강대국 안에 숨겨진 위기. 세계적인 경제 및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특히 노숙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인 뉴욕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노숙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매일 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뉴욕시의 쉼터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수천 명은 거리 생활의 가혹한 현실을 견디거나 친구와 가족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의 수는 2022년 20.2999명에서 2024년 50.787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급증은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히스패닉 인구는 2021년 전체 노숙 인구의 33.7%에서 2024년에는 55.5%로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도시의 저렴한 주택 부족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중간 임대료가 75% 상승하며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과밀한 주거 환경과 퇴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은 쉼터 시스템에 부담을 주었으며, 뉴욕주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노숙 인구가 53.1% 증가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시 당국은 악화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에릭 아담스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다수개년 계획에는 새로운 치료시설의 개발과 900개의 세이프 헤이븐, 침대 추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시는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공간을 주거용 유닛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5워터 스트리트의 전환입니다. 이는 15년 동안 8만 개의 주택 유닛을 추가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문제의 복잡성과 규모로 인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며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2. 뉴욕의 노숙자 위기의 진정한 규모. 지난 20년 동안 뉴욕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175%나 급증했습니다. 이 위기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완화를 보였는데 퇴거 유예 조치와 긴급 임대 지원 덕분에 노숙자 수가 2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가 해제된 이후 노숙자 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매일 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쉼터를 찾았으며 수천 명은 거리에서 지내거나 과밀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과 아동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체 쉼터 노숙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약 45,852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위기 속에서 젊은 뉴욕 주민들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충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치솟는 도시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뉴욕 가구의 거의 39%가 주거비 부담을 겪었으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노숙 상태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포괄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심화되는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3. 뉴욕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심각한 상위 10개 도시. 노숙 문제는 뉴욕 전역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일부 도시는 특히 많은 수의 노숙인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치솟는 임대료, 그리고 저렴한 주택 부족이 이 위기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뉴욕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와 그들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1. 시러큐스. 재향군인의 어려움과 제한된 자원. 시러큐스는 노숙자 수가 비교적 적으며 추정치로는 약 25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 일자리 부족, 미비한 지원 체계로 인해 민간 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출신 재향군인들입니다. 하우징 퍼스트, 하우싱 퍼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주거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관료적 절차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시행을 방해해왔습니다. 영구적인 지원 주택의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눈에 띄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최소 26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이 수치는 종종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3개의 신규 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반두저 스트리트.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긴급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일랜드 블러버드에는 50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톰킨스 애비뉴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임시 거주자들을 위한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플스 파스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식량 배급, 취업 지원, 의료 접근성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3. 올버니, 주도에서 벌어지는 주거위기.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에는 약 750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결합되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올버니 프로젝트 호프 이니셔티브는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많은 노숙인들, 특히 가족 단위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종 수용 한계에 다다른 임시 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어 더 로체스터. 이주와 계획 부재. 로체스터의 노숙인 수는 약 883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는 피스 빌리지와 같은 임시 야영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거주지는 철거되었고
대체 주거지나 이주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충분한 자금 지원, 가용 자원의 잘못된 관리, 그리고 포괄적인 전략의 부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브루클린 도시 성장의 대가. 브루클린에는 1,157명의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의 증가,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벤슨허스트와 선셋파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쉼터 건설이 무산되면서 무허가 야영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위에 버려진 주사기와 쓰레기 등이 자주 발견되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노숙인. 퀸스에는 1,229명의 노숙인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많은 노숙인들은 직업이 있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지구 1번과 12번에 위치한 망명 신청자 센터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자메이카역 주변 지역은 많은 이들의 야간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자치구의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버펄로, 혹독한 겨울과 경제 침체. 버펄로는 약 1,432명이 영구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한 채 주내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 일자리의 감소, 실업률 상승, 그리고 극심한 겨울 날씨는 생존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긴급 쉼터 확대와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브롱크스, 세대를 이어가는 노숙 문제. 브롱크스에는 1,458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세대를 이어가는 노숙의 악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밀한 쉼터는 종종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거리나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자치구는 깊이 뿌리내린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맨해튼, 눈앞에 드러난 위기. 노숙인 수가 4,000명을 넘는 맨해튼은 노숙 문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역, 공원, 번화한 거리들이 수천 명의 임시 거처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정리 캠페인과 같은 노력은 일시적인 완화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일부 노숙인들은 허드슨강 인근의 지하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와 지원 프로그램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 뉴욕시 전체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노숙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일 밤 4,1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15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용 한계를 훨씬 초과한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르피플로 알려진 약 5,000명에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하철 시스템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주택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부유한 지역사회의 반발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보호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더 폭넓은 지지와 강력한 정책 변화 없이는 뉴욕시의 노숙자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긴급 및 장기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모든 지역사회에서 보호소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주민 참여 증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직업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당한 퇴거와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기업,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직 통합된 노력을 통해서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뉴욕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와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 노력입니다.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노숙을 겪는 개인에게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은 노숙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 횟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웰빙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올버니의 프로젝트 IOP, 즉 주거 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파트타임 사례 관리자와 풀타임 주거 내비게이터를 포함한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근무하며 이 프로그램은 피해 감소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초프는 심각한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이러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확대의 시급함을 부각시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노숙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로 공공 프로그램이 남긴 서비스 공백을 자주 메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피플스 파스 인키친과 긴급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업훈련과 집중사례 관리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이 안정성과 자립을 되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피플스 파스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범위와 도달 범위가 제한되며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지원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노숙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비즈니스의 참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의류를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쉼터나 지원주택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종종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러한 반대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방해할 수 있으며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사회 교육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함께 모여 비록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된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검증된 주거 모델을 통합하고 비영리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존엄성과 희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 2025년 주정연설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 위기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야심차고 다각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의 핵심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하우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시스템, 도로,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개발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주택 공급 확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외 지역에서도 다양하고 포용적인 주택 솔루션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는 주 최초의 순환 대출 기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금은 공공과 민간 투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혼합형 임대 커뮤니티를 조성하려는 개발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중산층 및 저소득 가정이 교외 및 뉴욕 북부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주택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잠재적인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컬 주지사는 임대료 담합에 가담한 집주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반담합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명된 집주인들은 막대한 벌금과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고 근로계층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주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인 자격을 갖춘 행동 건강 전문가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뉴욕시는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SECR 서비스에서 강력하고 다양한 행동 건강 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도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 건강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넓힘으로써 그리고 공공보건 분야에 진입하는 전문가들에게 학자금 탕감 및 주거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뉴욕은 정신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특히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정부의 노력과 발맞추어 뉴욕시 의회는 야심찬 모두를 위한 도시주거 계획 City for All 하우징 플랜을 위해 5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주거 기회 확대를 위한 관격 용도지역 개정안 Bureau the 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 Amendment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임시 및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증가하는 노숙 위기를 해결하고 민간 부문의 신규 주택 프로젝트 투자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합함으로써 뉴욕은 노숙과 주거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 세입자 보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노력은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민간 부문의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주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은 모두가 진정으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뉴욕을 만들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뉴욕의 노숙자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들조차도 뿌리 깊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과 경제적 격차부터 정신건강 및 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실패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거처를 위한 투쟁은 매일 밤 수천 명의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길은 흔들림 없는 헌신, 혁신적인 정책, 그리고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도시와 문화를 탐험하면서 통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거리 360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